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2022년 전국 청약 경쟁률 탑10에 든 검단 신도시 AA16블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지식은 한번 알아두면 안 잊어먹고요. 평생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수익률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더 배워놓으면 다음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탑10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알아두면 좋냐? 투자자들이 인기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뭐 좋은 점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좋은지 그걸 알아두면은 다음에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참고를 하면 좋겠죠. 그러면 인기가 좋은 아파트는 팔 때도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서로 산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4개, 5개, 6, 7개, 전국의 탑10, 경쟁률 탑10 중에 7개, 70%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입니다. 1등은 서울 안에서, 서울은 분양가 상한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한 영등포가 1위를 차지했고요. 199대 1. 그 다음에 여기서 특이한 점이 브랜드 아파트가 힐스테이트 하나, 힐스테이트 2개,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하나, 2개, 그 다음에 자이가 하나, 2개. 그래서 브랜드 아파트가 60%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면은 브랜드 아파트가 좋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지금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락장에서는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막 50%가 넘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그 회사들은 부도가 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나마 이편한 세상이나 자이나 힐스테이트나 이런 대형 건설사들은 부도날 위험이 거의 없죠. 그룹사에서 막 지원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는 불안합니다. 이 청약을 했는데 건물이 짓다가 부도가 나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물론 부도가 나면 또 다른 건설사가 인수해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입주 시기가 자꾸 늦춰지죠. 그래서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랜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름 없는 아파트보다 책임감 있이 잘 짓겠죠. 자기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국 경쟁률 탑10에 분양가 상한제가 70%다. 브랜드 아파트가 60%다. 이걸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다음에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4월달에 그 분양을 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가 제가 여기 당첨됐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막 400대 1, 500대 1짜리도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게 맞나 한번 청약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청약홈에 들어왔는데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민영주택. 제가 지원한 게 99A입니다. 99A인데 당해, 해당 지역을 갖다 당해라 그러죠. 당해는 그 인천이면은 인천에서 분양하면 인천 사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해당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의 경쟁률이 66대 1이네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수도권 지역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타 지역은 247대 1이 됐습니다. 그리고 99B는 24대 1, 110대 1, 99C는 31대 1, 125대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99D는
구구디는 이게 저기 공급 세대수가 두 세대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117대 1, 467대 1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125가 그 다섯 세대인데, 이거는 제가 저기 지원을 하고 싶더라고요. 다섯 세대인데 125평인 전용 면적이 125평방미터인데 8억 5천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나왔는데 제가 아직 이게 자금이 여의치가 않아서 청약을 포기하고 그냥 구구로 했는데요. 이거 진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약 점수가 69점이었어요. 69점이었는데 해당 지역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기 지원해도 됐어요. 경쟁률이 해당 지역 83대 1, 기타 지역은 524대 1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했으면 무조건 됐죠. 왜냐면 최저가 67점인데 저는 69점이었으니까 무조건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거 놓친 거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125형인데 테라스가 엄청 넓은 게 세 개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안에.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도도 높고 널찍해가지고 식구들 모이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욕심이 나는데 이 자금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제일 좋았던 99A를 지원했는데 여기 보면은 가점이 60점이 최저점인데 저는 69점이니까 넉넉하게 됐습니다. 최고는 76점이나 되네요. 평균 65점. 기타 지역은 69, 74, 평균 69.5니까 기타 지역은 갱신이 턱걸이로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대 1이라고 그랬는데 524대 1도 있었고요. 467대 1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99A는 247대 1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이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분양가 상한제라 84가 4억 5천인데 그때 올해 4월 달쯤에 보면은 주변에 우리는 역세권 아닙니까? 근데 역세권에서 한참 떨어진 저 변두리 아파트도 5억 이하짜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분양가가 4억 5천이고 역세권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서는 이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사는 건 뭐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다 뭐 그러는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는 걸 싸게 사면은 이미 수익률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워렌 버핏 스승님 벤자민 그레이엄은 안전마진이라는 그 용어를 썼죠. 처음으로 만든 게 안전마진이라는 용어를 쓰신 분인데 이게 주변에 막 8억 9억 막 했는데 여기는 4억 5천으로 분양가를 해요. 그러면 주변에 8억이면은 안전마진이 3억 5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억 5천이 떨어져도 이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마진이 보장된 싸게 사는 거를 습관화돼야지 이 투자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투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투자를 잘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파트도 보면은 이 9억 원에는 아파트를 올해 초에 샀어요. 근데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도 더 나가지고 뭐 4억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9억에 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파트 하나만 내 집 하나만 샀을 뿐인데 5억이 느닷없이 몇 달 만에 날라갔습니다. 뭐 1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도 아니고 자그마치 5억 원이 날라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투자는 잘하면은 금방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게 투자입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평생 이런 9억에 사가지고 4억으로 떨어졌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파산 신고를 하든가 경매로 집이 넘어가든가 아니면은 평생 빚의 노예가 돼서 평생 이거 빚 갚느라고 평생을 바쳐야 됩니다. 집 하나 산 거 뿐인데 평생 빚의 노예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가지라도 알아놓으면 평생 동안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하기 좋은 그 시기가 뭐냐면 막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1년 만에 몇 달 만에 막 폭락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1년 안에 다 겪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공부액이 최고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1년 안에 급등기, 여기 고가놀이기, 그 다음에 하락기, 폭락기, 이걸 다 겪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제가 뭐 수익이 났든 손해가 났든 우리 인생은 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영끌해가지고 파산 나는 거는 그것도 공부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나는 파산을 했다. 그러면 이게 내 인생은 이번 생은 뭐 망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100세 시대라 아무도 모릅니다. 100세 시대라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당장 파산을 당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각종 혜택이 많습니다. 이 파산 당했어도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막 집도 싸게 주고 뭐 보금자리로 뭐 이런 거 저기 대출도 싸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가지고 자기만 열심히 살고 몸만 건강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파산당한 경험이 평생 노하우가 되는 거죠. 일어설 수만 있다면. 여기서 주저앉으면 누가 구제해 주질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의 시대인데 저는 부동산 공부 이제 올해 시작해가지고 불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은 주식 투자는 올해 15년 차입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평소 생활 습관이 싸게 사는 거를 좋은 상품을 싸게 사는 거를 평소 생활화 해야지 주식도 대기업, 우량기업을 쌀 때 사가지고 더 떨어지든 말든 이게 떨어지는데 내가 충분히 싸게 샀다고 그랬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 막 반대 매매도 나가고 막 여러 가지 악조건이 나올 때는 내가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러고 좋은 주식을 샀잖아요. 그러면 더 떨어지더라도 그냥 편안합니다. 왜냐? 이게 막 적정 가치가 20만 원인데 지금 5만 원이에요. 그럼 샀는데 만원까지 떨어지든 5천 원까지 떨어지든 그냥 부담없이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20만 원 갑니다. 이게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 정고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 좋은 회사는 오르막 내리막 있지만 결국에는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계속 회사 가치는 상승을 하고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꼭대기에서 샀던 근데 이제 여기 꼭대기에서 사면 정고점 돌파할 때까지 이 시기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초보자는 더 괴롭죠. 근데 충분히 여기서 싸게 사잖아요. 여기서 싸게 사요. 그러면 요 하락기가 짧고 상승기는 길어집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여기서 산 사람이랑 여기서 산 사람이랑 같은 삼성전자를 샀는데 같은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같은 삼성전자를 팔았는데 어떤 사람은 100% 수익이 나고 어떤 사람은 1000% 수익이 나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0% 해가지고 삼성전자 추천한 사람 욕하면서 다시는 주식 안 한다고 집어 던지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같은 삼성전자를 매수했는데 대박 나는 사람도 있고 쪽박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좋은 기업을 쌀 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기에 이렇게 상승했는데 여기서 그냥 막 엮으래가지고 막 젊은 분들이 그런 짓을 잘해죠. 혈기왕성하니까. 지금 부동산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막 그냥.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그 높은 가격에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버릇을 못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명한 그 뉴턴처럼 말년에 파산을 겪습니다. 자기 재산이 암만 많은 것도 소용없어요. 파산해가지고 이 뉴턴도 자기 직업이 없었으면 노숙자로까지 전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사야겠으면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를 사면은 안전합니다. 왜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이게 집값이 폭락하는 동안에도 계속 상승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가 계속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어차피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싸게 사는 습관이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기 부도날 회사를 싸게 사면 안 되죠. 돈 잘 벌고 우량한 회사인데 일시적으로 시장 경기 침체나 시장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쌀 때 사는 그런 보는 눈을 길러야겠죠.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가와 금리 상승으로 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3.3평방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1월 1%대 금리였던 기준금리는 3%대까지 급등했다. 23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3.3평방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57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20만원보다 약 18% 올랐다. 5개 지방광역시는 올해 하반기 평당 분양가는 1,735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1,593만원보다 8.91%, 기타 지방도시는 평균 분양가가 1,080만원에서 1,227만원으로 13.61% 올랐다. 또한 1월 1.25%였던 기준금리는 수차례 인상으로 3.25%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경우 상한선이 7%를 넘어섰다. 이외에도 시중 주요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연 8%를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올 한해 청약시장에선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래서 제가 청약에 당첨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가 10위 내에 속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힐스테이트가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아파트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작년까지는요. 근데 작년에 저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아파트 이 정도면 사도 되겠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청약을 딱 한 군데 딱 했는데 딱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운이 좋은 게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 투자를 잘하고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투자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투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라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파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최고다.